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낸 한 목소리.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 속이는 거다. 비서실장 몇 명, 비서가 몇 명 갈아서는 인적 쇄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분들이 어제, 엊그제, 그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따뜻한 생신상이라도 차려들었는지 마음이 쓰인다. 굉장히 애틋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대통령 옆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어느 말이 본심에 가까울까요? 여기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김무성 대표 연설 한번 보시겠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 속이는 거다.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 쇄신, 비서실장, 비서관 몇 명 갈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꽤 아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국가 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셨죠? 네. 저는 좀 와닿는 게 예. 말이 좀 심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국민 속이는 거다. 예. 아르헨티나 망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지만 예. 대통령에게, 저 말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얘기 맞습니까? 대통령에게 한 얘기입니까? 대통령께서 보면은 후보 시절이죠. 후보 시절에 내가 보면은 그야말로 증세 없이 복지 한 135조 정도, 그것도 보면 비과세 감면, 그다음에 지하 경제 양성화, 구출 세출 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통령 되신 이후에 2013년 5월입니다만 5월에 공약 가계부 만들었죠. 거기도 보면 당시 기재부 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와 같은 구상은 됩니다라고 135조짜리 덕하니 공약 가계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침 며칠 전이죠. 유승민 당신은 이제 후보였습니다만 예. 뭐라고 그랬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허구다. 오늘 더 나갔어요.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자, 속이는 거다. 속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이야말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뼈아프게 와닿는 것이, 마침 연초에 보면은 우리가 연말정산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해 제가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담배값 2,000원씩 인상하는 바람에 무려 지금 한 5조 가량의 세수가 늘어나고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는 사람이 1년에 약 한 7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만 추가로.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얘기 대통령 입으로 할 수 없는데, 네.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대표가 대신해 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증세는 없다. 그리고 어떤 복지의 기조는 계속 이어나간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그 내용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대통령이 속였네요. 그렇죠. 대통령이 속였다는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마침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작년 11월 28일 날 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이 문건 유출의 그 배후로 지목된 두 분이 공교롭게도 대표와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라인업이 딱 구성이 되고 이 문건 그 유출 배후로 지목된 두 분이 그 여당의 그 투톱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 바로 처음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 정책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각을 분명하게 세웠다. 이거는 어떤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아주 중대 선언인 거죠. 아니, 이 말 들으면 객관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지금 내년 예산이 340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015년 예산이 340조 정도 편성이 돼 있죠. 375조. 375조. 근데 그 중에 30조가 지금 부채를 땡겨서 쓴 거거든요. 결국은 세수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년 연속으로 해서 매년 10조씩 지금 예상했던 세수만큼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세 아니면 무슨 도저히 이 돌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5년이 지나가고 나면 매년 평균 지금 30조 정도씩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5년 동안 지금 150조 정도 부채가 늘어날 걸로 지금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국가 부채 500조인데 끝나고 나면 600조 조금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 600조. 600조. 오늘 네. 김무성 대표 연설을 네. 대통령도 네. 아 나한테 직격탄 날렸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느껴야죠. 느끼죠. 느끼시라고 한 거죠. 또 마침 보니까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시간 회고록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세종시 문제를 놓고 아주 중요한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국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나 또 약속도 바꿀 수 있어야지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대목이 그는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아,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죠. 했다고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를 갖다 4대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세종시를 갖다가 원래 수정안을 냈던 것이 그런 마음으로 냈고 당초 서울시장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올렸을 때도 그 대목을 넣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침 보니까 앞서 우리 조순희 차장 또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면은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늘 보면 원칙, 소신, 시은의, 바꾸지 않음 이런 것을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으로 알고 계시는 대통령께 이제는 당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근데 이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이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워딩 단어는 똑같은데 다만 조금 어떤 방향성은 다른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증세 논의를 하되 증세 논의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복지 자체를 축소하는 선별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해서 복지를 더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쪽에 방점이 조금 예, 찍혀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미묘한 차이는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세 서구다, 국민 속이는 거다라는 얘기보다 네. 인적 쇄신 주문한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서관 무슨 뭐 몇 명 청와대 몇 바꾼다. 명 내가 몇 바꿔서는 인적 쇄신이 그렇죠. 아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가장 그동안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 집착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청와대 인사인데 그게 직격 날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청와대 후속 인선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많이 예측을 해왔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 이 라인업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발언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그리고 몇몇 수석 비서관 바꾼 걸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인적 쇄신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여당 예.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그냥 어떤 회전문 인사식으로는 인사를 해서는 이게 그 여당 내부의 분란부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제가 오늘 그 곰곰이 생각해 본 건요. 이 친박과 진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친박과 진짜 네. 진박.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통령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황태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선 후보의 공약은 완벽한 공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권을 해서 아 이거는 현실 가능하다.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폐기해야 된다. 이거를 국정 초반에 나눠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작업을 원칙이라는 것에 매달려서 계속 이거는 전부 다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정이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그 점 하나하고 그리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설사 잘못된 방향을 또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친박이냐. 아니죠. 네, 아니죠. 예, 그런 아니죠. 측면에서 그 새누리당의 그 많은 의원들이 이 친박보다는 진짜 친박이 뭔가 이 점에 예, 대해서 지금은 진짜 좀 친박.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원내대표가
몇 명 바꾸면 안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대통령 인사권에다가 주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 이제 고민이 이제 깊으시겠지만은 결국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예. 떨어지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셨죠. 보면은 갑자기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들하고 커피를 먹고 저 국무회의 앞두고 커피를 자시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시장에 또 갑자기 나가시고 또 영화 극장에 가시고 또 보면 요즘 한참 문제되었던 어린이집 나가시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68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밑에 퍼스트 레이디 하던 시절은 빼고요. 예. 98년부터 시작해갖고 15년을 정치, 현실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번에 보니까 예. 149명이 84대 65로 비박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이기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접촉하는 의원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또 각종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또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전 같으면 안 받아들여 줍니다. 아니 이 친구가 어디다 대고 들이받아 이럴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우리 굉장히 조 차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진박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박근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니까 새누리당은 구한나라당 시절에 10년 동안 풍찬노숙의 야당 생활을 해봤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또다시 풍찬노숙의 야당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수도권 특히 가장 그런 뼈저리게 와닿 느끼는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가 대표로서 그런 말씀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깊이 고민하는 알겠습니다.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대폭적인 상당한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예. 인적 쇄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분이 진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분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지금도 현실이고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중에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키는 그렇죠. 거죠. 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쓴소리라고 어떤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대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증오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또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 부분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당에 대해서는 디귿자도 안 나왔습니다. 네. 디귿자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은 맞는데 원칙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이 변화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 의원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변화의 그 중요성을 분명히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축하 인사라든지 아니면 당청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낮아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역전 현상이 이미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집권한 지 만 2년밖에 안 됐는데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이런 여당은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진박, 진짜 박근혜를 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운명 어차피 공동체죠. TK 기반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김무성 대표도 꿈을 못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의 어떤 통치 방식이라든지 또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고 기본적으로 애정이라든지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못해가지고 이 정권 자체가 아무런 실정도 못하고 그냥 폭삭 망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 집권하고 싶어도 차기 대통령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다툼이나 투쟁이라고 봐야지 근본적으로는 공동 운명체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 매번 얘기하는 게 저분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야만 본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망하면 본인들에게도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잘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진박. 진박이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